이분은 이제 개해년 갑자월 갑신일 아마 태어난 거는 이제 아침에 진시에 태어나셨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수기운이 엄청나게 많은 갑목입니다. 그러니까 큰 나무예요. 진짜 거목. 근데 물은 어마무시하게 많아. 근데 이분이 없는 게 땅이 없어요. 땅. 근거가 내가 뿌리를 내리고 디딜 수 있는 뭔가의 뒷배. 김영삼 대통령은 아버지가 뭐 돈 한 번 안 벌었는데도 다 대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. 이분은 지역도 호남. 자기를 밀어주는 뭐 예전에 뭐 신민당의 뭐 무슨 뭐 유진산이나 뭐 이런 분들 빨리 죽었어. 뭐 이래가지고 독고다이로 그냥 간목이 개고생한 거예요. 정말 인동초. 그런 느낌. 인동초가 이만큼 두꺼운 그 거목이 인동초인 거예요. 그래서 꾸역꾸역 그 물기운을 막 억지로 당겨가지고 버티고 인내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.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에 식신, 관보다는 식신을 얻어. 그러니까 식신이란 건 뭐냐면 부하, 국민, 밑에 사람들. 그래서 원래는 이분 한번 중간에 그만 자기 이제 안 나온다고 선언했었잖아요. 그게 이제 힘들었었을 거예요. 그리고 거기다 특히나 이제 그 다리도 약간 절뚝거리시는 것 자체가 갑신일주는 그 곡각살이라 그래서 다리에 그렇게 아파서 좀 약간 힘든 경우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갑신일주 분들, 저희 여동생도 갑신일주인데 운동이나 그런 유연성 관련된 운동을 많이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. 왜냐하면 골격계에서 약간 이상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좀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. 근데 뭐 이분도 뭐 어쨌거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. 융통성도 좀 생각보다 부족하고. 하지만 인내심 하나로, 그리고 그 수인성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이디어, 창의력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생각보다 이분 창의적이고 되게 아이디어 많았을 거예요. 그리고 관목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큰 나무고 미래를 예측하는 뭐 이런 능력도 좀 있기 때문에 기문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초고속 광통식만을 그때 그렇게 비싼 때도 불구하고 인터넷 강국이란 거 그때 인터넷은 있지도 않았을 텐데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직까지도 저희 잘 써먹고 있는 거죠. 뭐 100년 대계는 아니다 하더라도 거의 한 3, 4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걸 통해서 뭐 지금처럼 뭐 페이커 이런 애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자 중국은 뭐 어쨌거나 땅도 넓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인도도 사람 많잖아요. 그리고 동남아도 많고 뭐 많아요. 근데 왜 거기서는 못 나오냐?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.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뭘 해야지 뭐 거기서 뭘 발전을 하지. 그래서 인도의 그 똑똑한 애들 전부 미국 가가지고 공부해서 거기서 IT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지 인도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하지 않아요. 근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렇게 수많은 게임 회사 또는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런 플랫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내수 시장만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크기가 어렵습니다.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. 그런데 그 기반이 되는 속도 또는 그런 안정성 이런 거를 정부가 해놓은 거죠.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. 대단히 웃긴 게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SK텔레콤은 기반을 깐 적이 없어요. 기반 시설을 전부 KT가 다 깔아놓은 거예요. 그거를 얘네는 통화가 잘 되는 주파수를 노태우 대통령 사인하는 이유로 딸랑 받아가지고 그 수수료 주면서 장사했는데 얘가 더 대박이 터진 거죠. 웃긴 상태인 거지.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? 다 이제 그 정부에서 만들었고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완전히 성향이 다르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이분한테 정말 부족한 건 아까도 얘기했던 근거지 토이기 때문에 정말 김영삼 대통령이 토가 많다 그랬잖아요. 정말 두 분이 손을 잡고 만약에 뭘 했으면 노태우 이겼을 거예요. 그 당시를 놓고 보면. 왜냐면 한 명은 토로 받쳐주고 앞서서 나가는 건 간목인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나가고 다음엔 내가 하겠다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양보를 만약에 했더라면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이 안 되고 김대중, 김영삼 이 순으로 되고 노태우는 안 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결국은 본인이 어쨌거나 그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 보니 여론조사나 기타 등등에서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지니까
그 다음을 바라보고 저쪽으로 붙어버린 거죠.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 부산, 울산 이쪽은 부마 항쟁도 있고 뭐 이래서 그렇게 친정부적인 동네가 아니었어요. 근데 부산 사람들, 뭐 저도 뭐 부산 관련된 회사 다니면서 도 봤지만 이 사람들이 다 까먹었어요. 왜 까먹었냐? 부산 사람들은 그런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님을 따라갑니다. 행님. 그러니까 우리 영삼 행님 따라가니까 글로 다 그냥 붙은 거예요. 그리고 그 행님 따라서 밑에 있던 똘마니들이 뭘 못한 건 아니니까. 근데 그 똘마니들이 다 그쪽에 있으니 그냥 그거 찍는 거예요. 사람 보고.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불출마 선언하신 장제원 의원 3번밖에 못해서 아쉽다고 하시지만 아버지부터 따지면 몇십 년째 한 먹고 있는데 거기서 이길 수가 없대요. 제가 부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 그 누구 아들 장제원이 아이가 얘가 뭘 했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심도 없어. 그냥 그래 그 아들 그래 내 잘 알지. 그 뭐 비전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아쉬운 점이 그 우리나라 현대사에는 좀 있는 건 사실인데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. 김대중 대통령은 그냥 사주만 봐도. 왜냐면 간목은 어쨌거나 측은지심도 있고 이분은 어쨌거나 그 국민들 불쌍하니까 그런 걸 어떻게든 좀 뭔가 바꾸고 싶은. 그리고 또 하나 호남이라고 하는 본인의 거점 자체가 거기는 이제 약간 화해 땅이거든요. 남쪽이고 평야고. 그 사람들에게 자식이가 이제 꽃을 피우고 싶은 나를 딛고서 이제 그 사람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임기가 생각보다 짧은 거죠. 우리나라는 미국은 연임도 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5년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수십 년 했고 전두환 우리 문호대 장군도 2번 했기 때문에 뭐 길게 했어요. 짧게 안 하고. 오태호 대통령부터 이제 5년 한 거지. 이제 합의한 거예요. 그런 거라서 좀 영속성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냥 5년 플러스가 이제 중간 선거 형태로 해서 한 10년 정도의 계획은 세우는 게 국가나 기타 등등에 맞지 않나. 왜냐하면 정책이 너무 그렇게 금방금방 바뀌고 그거에 따른 반대급부의 손실이 너무 많아서 좀 뭐 그냥 명리학적으로 봐도 10년이라는 게 대운수가 10년인 이유가 뭔가의 큰 변화, 교육이 됐든 아니면 뭐 경제가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변화를 주고 그걸 좀 미래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건 10년이라는 시간은 최소 필요해 보여서 그렇게 뭐 정치를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만 뭐 서로 욕심이 많아서 그게 안 되겠죠.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근현대사에 대통령들 사주를 쭉 놓고 보면 되게 독특한 사람이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인 거죠.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열목이 나온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우리 박근혜 수척 공주님의 큰 업적 선거 날짜를 봄으로 바꿔서 그 사람들이 어쨌건 유리할 수 있는 아까 뭐 12.12도 얘기했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그 계절이라는 건 무시를 못 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나올 수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그 추운 겨울에 인동주의 간목이 그걸 버티고 이겨서 극복한 케이스거든요. 그 계절과 뭐 그런 환경을 다 극복한 케이스라 대단한 사람이고 거기에 그 추운 겨울에 병화인 태양이 역전으로 이기는 드라마틱하게 이긴 노무현 대통령도 거의 입지전적의 인물인 거죠. 왜냐하면 주변 날씨나 환경이나 뭐 그때도 정몽준 아저씨 배신 때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. 드라마틱하게. 그 화가 원래 그 드라마틱해요. 불이 나면 확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런 거라서 그런 사람들이 되기가 우리나라 그냥 명리학적인 환경상으로는 쉽지 않은 되게 예외적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바뀌었으니까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정치가 이제 우리 생활을 좀 정치가 자꾸 싫으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것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정치라고 하는 그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이 나의 삶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관심을 끊을 수는 없고 어쨌거나 언론이나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거가 아니라 저는 항상 어떤 그 사람의 행동 그러니까 액션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궤적들
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법안 제안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합니다. 왜?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언제 그걸 찾아보고 앉았고 그거 들다 보니 안 봐요. 그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. 아까 얘기했잖아요. 부울경은 형님 뭐 그래 누구 아들 아이가 막 이렇게 찍는 것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데 그러면 의사결정이 잘못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.